반갑습니다. EBS 검정고시 과학의 순서의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시간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서는 준비되셨습니까? 자, EBS 중졸 검정고시 과학의 기본서 교재에서는요, 이론과 함께 최근 기출문제가 핵심 이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문제가 출제가 잘 될 수 있는지, 그쵸?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따라가실 수 있도록 지름길을 만들어 놨거든요. 선생님과 함께 그럼 학습하면서 합격의 꿈을 얻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졸 검정고시 교재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주어져 있는 순서를 한번 보시면요. 중학교 1, 2, 3학년의 교과 과정이 들어 있을 겁니다. 중학교 졸업 학력을 검증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중 1, 2, 3의 내용이 고르게 출제됨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출제되는 거 보시면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영역별로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학습하시면서 개념을 점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1강은요. 여러 가지 힘 출발하겠습니다. 힘의 효과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가 힘을 주었을 때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먼저 모양이 변하는 경우가 있겠죠. 네. 자, 종이를 이렇게 구길 수도 있고요. 자, 음료수 캔에 마시고 나서 그렇죠. 찌그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모양의 변화, 변형이라는 표현으로 쓰실 수가 있겠죠. 자, 스펀지나 찰흙에서도 쉽게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운동 상태의 변화 같은 경우는요. 자, 운동 방향이 변하거나 또는 속력이 변하는 경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운동 방향과 속력에 해당하는 것을 운동 상태라고 표현한다. 이것이 변하는 경우는요. 자, 운동 방향 변하는 거. 제가 공을 차게 되면 공이 위로 올라가다가 자,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 운동 방향, 그렇죠. 변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자, 속력이 변하는 경우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동차가 출발하는 거. 정지 상태였다가 그 다음, 그렇죠. 출발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네. 자, 공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돌려도 공을 가지고 이렇게 돌릴 때도 어떻습니까? 운동 방향이 그쵸? 계속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 공을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 해보셨죠? 네, 쥐불놀이 같은 경우. 자, 이때도 운동 방향이 변하는 거구나. 힘에 의해서 네,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생각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둘 다 변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양도 변하고요. 자, 운동 상태도 변합니다. 야구공을 제가 방망이로 쳤더니 자, 둘 다 변하더라. 공이 있습니다. 자, 방망이로 이렇게 치게 됩니다. 방망이로 날아오고 있는 공을 갖다가 쳤더니 이 공 부분이 여기가 약간 찌그러지면서, 그쵸? 이 부분이 약간 찌그러지면서 다시 공이 이렇게 날아가더라. 만화에서는 그런 부분을 약간 공이 이렇게 찌그러지게 표현하면서 슉슉, 그쵸? 속력 변화 같은 경우 같이 느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만화에서 표현하는 거 보신 적이 있겠죠? 바로 그거예요. 아, 약간 공이 찌그러지면서 그렇죠. 변형이 일어나면서 말랑말랑하니까 그 상태에서 방망이로 치니까 운동 방향도 어때요? 들어오다가 나가는 걸로. 속력도 그렇죠. 변하게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는요. 자,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변하는 경우 우리 힘에 의한 효과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상생활에서 봤을 때 힘의 효과가 아닌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물질의 상태나 성질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못이 녹슬 때는 이거는 성질이 변한 거죠. 못이 녹슬면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성질 달라졌다 보실 수 있겠고요. 물이 얼다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물이 얼었대요. 물은 액체 상태죠. 이 액체 상태가 얼다는 것은 고체 상태로, 그렇죠. 바로 물질의 이 상태가 변한 겁니다. 상태가 변했다. 이 상태의 변화는요, 힘에 의한 효과가 아니다. 그쵸? 이거 왜 변했을까요? 물이 얼다라는 거. 그쵸? 온도가 달라지니까. 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냉장고, 냉동실에 넣었더니 이렇게, 그쵸? 온도 달라지면서 얼 수 있잖아요. 됐나요? 자, 그 다음 힘을 가했는데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때도 힘의 효과가 없는 거죠. 자, 발 밀었지만 움직이지 않았고요. 일정한 방향과 속력으로 운동할 때도 그런데요. 얼음판 경우는요, 굉장히 미끄러우면서 자, 마찰력이 거의 제로입니다.
이렇게 마찰력이 그렇죠. 거의 제로인 상태에서는 요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나의 운동의 방향과 속력이 그렇죠.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 일정한 방향과 속력으로. 속력이 일정하다는 것을 한자로 일정하다는 걸 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일정하다, 같다. 속력이 그렇죠. 같은 상태로 한쪽 방향으로만 가게 되면 직선 이렇게 가겠죠. 그쪽 방향으로만.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도 바로 힘이 어떨 때요? 효과가 아닌 경우다. 힘이 지금 작용하지 않으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운동을 할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러한 힘들을 우리가 한번 표시해 볼 건데요. 표시할 때 기본적인 힘의 단위를 한번 기억할까요? 자, 단위는 지금 뉴턴 단위 나옵니다. 그래요. 이 뉴턴 위인전에서 네, 그분 맞습니다. 자, 뉴턴 아저씨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지구 중심에서 당기는 건 아닐까? 라고 그렇죠. 말씀하신 분이죠. 네, 그분의 이름을 따서 그 힘에 해당하는 개념을 표현했어요. 지구 중심에서 당기는 그러한 힘, 그렇죠. 중력. 요것도 힘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자, 그래서 힘의 단위는 뉴턴 단위 쓸 수 있는데요. 그럼 그 중력에 해당하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해 보자. 자, 그 물체가 그쵸, 가지고 있는 그 질량에 해당하는 것과 활용해서 또 힘을 표현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킬로그램에 해당하는 것은 질량의 단위인데 그 질량의 단위에다가 지금 F라는 이걸 붙이니까 뭐라고 읽어준다고요? 킬로그램 힘입니다.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그렇죠. 그 힘에 해당하는 것을 계산했을 때 1kg 이 힘에 해당하는 것은 몇 뉴턴? 9.8 뉴턴으로 단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1kg짜리 질량을 가진 물체가 받고 있는 그 힘에 해당하는 걸 이런 식으로 중력에 해당하는 힘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한번 메모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힘의 단위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주로 어떻게 나온다고요? 뉴턴 단위가 출제가 많이 되고요. 자, 뒤쪽에서 킬로그램 힘에 해당하는 것을 뒤에서 좀 더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뉴턴 단위로 우리의 힘의 표시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림에서 이렇게 표현되었을 때 우리가 활용하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표시할 때 작용점, 크기, 방향이 필요한데요. 자, 작용점이라는 것은 그렇죠. 화살표의 시작점으로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구나. 그리고 자, 지금 화살표의 길이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힘의 크기구나. 화살표의 길이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화살표의 방향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힘의 방향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요.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표현했을 때 자, 이 부분이에요. 이게 1뉴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하고요. 자, 보세요. 자, 이 부분. 자, 그리고 또 이 부분. 보셨습니까? 자, 선생님 이렇게 이어버리겠습니다. 지금 길이를 비교하면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 자, 요만큼에다가 요만큼. 2배인 것 같아요. 길이가 약 요것에 해당하는 것에 요것에 어머나 2배쯤 된다. 그러면 힘의 크기가 몇 배라는 거예요? 2배니까 요거는 2뉴턴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요게 1뉴턴이라면 요것은 2뉴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힘의 크기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리고 화살표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쵸? 힘을 표현하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주어져 있는 힘의 3요소 다시 한 번 더 뭐라고요? 작용점, 자, 크기, 방향이었죠. 화살을 쏠 때를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자, 출발하는 거 작용점, 그 다음 요 길이는 크기, 누구에게 쏠 것인가? 방향,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 선을 연장했을 때는 무엇이 나타난다? 힘의 작용선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힘의 3요소와 힘의 효과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힘의 크기가 다를 때는 자, 변형이나 속력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향이 다를 때는 어떻습니까? 운동 방향이 그렇죠.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공을 그쵸 던졌을 때 한번 보면 공이 왜 이렇게 다시 내려가게 될까요? 제가 위로 던졌는데요. 위로 던졌는데 지구 중심에서요. 당기는 중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점차 휘어서 변하는 거구나.
그쵸? 힘의 방향이 다르면요. 이렇게 어때요? 운동 방향이 네, 달라질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힘의 크기가 다를 때는 그렇죠. 속력도 변하고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작용점이 다를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용점이 다를 때는 물체의 또 운동 상태. 운동 상태라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속력이나 운동 방향이 변하는 경우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자, 책을 두고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책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밀게 되면 그대로 이렇게 가겠죠. 맞나요? 근데 자, 요렇게 보세요. 요 부분을 제가 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밀게 되면 이 모습이 이렇게 휘게 됩니다. 아, 책이 약간 휘면서 움직이게 됐죠. 가장 중앙 부분을 밀게 될 때는 그대로 그쵸 직진하면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모서리 부분을 밀게 되니까 이게 책이 약간 휘면서 돌더라. 아, 이렇게 작용점이 다를 때 운동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이런 식으로 힘의 3요소와 효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자, 탄성력입니다. 먼저 탄성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해요. 고무줄 떠올리시면 되겠죠? 고무줄을 제가 잡아당기고 손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도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 자, 이게 바로 탄성이고요. 그러한 탄성을 갖는 물체를 우리는 탄성체라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용수철이라든지 고무줄, 스펀지 등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잡아당겼을 때 놓아버리면 다시 원상태로. 맞나요? 스펀지는 눌렀는데 손을 떼면 다시 원상태로. 이거죠. 자, 주어진 상태에서 압축하고 밀고요. 그쵸? 손을 놓아버리면 다시 원상태로. 팽창한 다음에 손을 놓아버리면 다시 또 원상태로 가겠죠. 원래 용수철의 길이만큼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탄성체에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작용하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탄성력에 해당하는 걸 같이 한번 볼게요.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라고 했어요. 무슨 상태? 자, 원래 상태로 가려고 합니다. 탄성력의 방향은 따라서 변형이 일어난 방향과 무슨 방향? 반대 방향이죠. 자, 강조합니다. 별표 체크. 아, 돌아가려는 거기 때문에 변형과 반대 방향. 변화에 대해서 반대하겠죠. 보세요. 힘이 작용하는 방향을 보세요. 방향 한 번 더 강조할까요? 자, 힘이 작용할 때 탄성력은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크기는 어떻습니까? 자, 크기는 같아요. 됐습니까? 자, 힘을 2N 주었을 때 탄성력도 역시 2N 생긴다는 거. 변형된 정도에 대해서 비례하기 때문에 그쵸? 우리 생활 속에서 용수철의 그 늘어난 길이로 내가 힘을 얼마나 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쵸? 자, 힘의 크기는 이렇게 같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변형을 일으켰을 때 예를 들어 5N의 힘을 줬다. 그럼 탄성력도 5N이죠. 그러면 그 5N만큼 늘어난 길이를 한번 보셨을 때 그쵸? 그 다음에 5N의 2배. 만약에 10N의 힘을 준다면 그 늘어난 길이도 그렇죠. 2배. 이렇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힘과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 비례다. 원래 길이 한번 보세요. 자, 힘을 준 만큼 어떻습니까? 힘이 클수록 용수철이 늘어나므로 우리가 누가 더 힘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앞에서도 힘을 표현했을 때 화살표의 길이로 표현했잖아요. 자, 보세요. A하고 B하고 누가 더 힘이 크겠습니까? 그쵸? 이 힘의 크기를 길이로 표현한다고 했죠? 용수철에도 지금 그 힘만큼 늘어난 길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보기 쉽게끔 그쵸?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이 상태 보셨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탄성력을 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주어져 있는 것은 자, 잘 보셔야 돼요.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늘어난 길입니다. 얼마만큼 늘어났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자, 1N의 힘의 단위는 지금 뉴턴이라고 되어 있죠. 1N의 힘을 주었을 때 2cm입니다. 그만큼 늘어났어요. 자, 그럼 우리 힘에 대해서 이 늘어난 길이가 그렇죠. 비례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2N일 때 한번 살펴볼까요? 4cm. 맞죠? 2배 됐습니다.
3N입니다. 자, 1에서 3, 3배죠? 자, 그러면 2에서 3배 하면 6cm. 아, 늘어난 길이 맞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는 비례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0cm인 용수철입니다. 용수철 자체 원래 길이가 10cm예요. 그리고 힘 주었습니다. 자, 이 힘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자, 주었더니 그 힘에 따라서, 그렇죠. 요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아, 힘을 1N 주었더니, 자, 2cm, 2N 주었더니 4cm. 그래프와 같은 결과를 주었대요. 그 다음, 그러면 나 확실하게 5N의 힘을 한번 가해보자. 자, 5N의 힘을 주었더니, 그러면 전체 길이 얼마가 됐을까? 문제에서 뭐 묻고 있습니까? 전체 길이에요. 그럼 용수철 전체 길이는 용수철 자체의 원래 길이에다가, 자, 이 부분은 뭐라고 했어요? 그래프의 지금 Y축, 세로축에 해당하는 부분은 늘어난 길이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힘 1N일 때마다 2cm씩 늘어났죠. 그럼 5N일 때는 몇 cm? 그쵸? 2cm씩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5, 2, 10cm 되겠죠. 그 10cm에다가 용수철 원래 길이 10cm를 합하니까 전체 길이는 얼마가 나옵니까? 20cm가 바로 전체 길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자, 탄성력에 해당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힘만큼 길이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럼 탄성력을 이용하는 또 다른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컴퓨터 자판이죠. 자판 두드릴 때 어떻습니까? 안에 작은 스프링들이 다 들어있어서요. 누르면 다시 툭 튀어나오죠. 네, 활 쏘는 것도 이렇게 활실을 당겼다가 손을 놓아버리면 팅 하면서 활이 쏘아지는 거죠. 이것도 역시 탄성력을 이용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마찰력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마찰력이 등장했을 때 그림 상태 잘 보세요. 자, 마찰력은 물체와 접촉면 사이에서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운동을 뭐 하고 있다?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자, 용수철 저울로 잡아당기는 그 힘의 방향과 자, 나무 토막에서 여기 그쵸? 접촉면 부분 보이십니까? 네. 여기서 작용하고 있는 마찰력의 방향은 어떻다? 반대 방향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니까요. 자, 이때 요 마찰력의 크기는요, 용수철 저울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마찰력이 5N이다 라고 한다면 제가 힘을 적어도 5N을 주었을 때 요 나무 토막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그렇죠, 용수철 저울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수철 저울로 잡아당겼을 때 눈금 표시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자, 5N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구나. 바로 마찰력이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마찰력의 크기는 자, 무엇과 비례 관계인지 살펴볼게요. 자, 물체가 무거울수록 마찰력 커지고요. 그 다음 접촉면이 거칠수록 네, 이게 거칠기가 클수록 마찰력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뭘 떠올릴 수 있을까요? 유리판이 있고요. 한쪽은 사포질을 하는 그렇죠. 그러한 사포판이 있어요. 사포로 되어진. 그럼 사포에 해당하는 것은 굉장히 거칠잖아요. 마찰력 누가 클 것이다? 이쪽이 마찰력이 더 크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칠수록. 됐나요? 자, 근데 뭐는 관계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넓이와는 관계가 없다. 자, 넓이 관계 없다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똑같은 나무 토막이 있는데, 자, 요 나무 토막에 해당하는 것을, 그쵸? 요렇게, 이쪽으로, 요렇게 존재하게 하든지, 이걸 뒤집어요. 자, 이걸 뒤집어서, 요런 식으로. 네. 요쪽으로 존재하게 하든지, 넓이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나무 토막을 조금 더 극단적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길쭉하게. 자, 나무 토막을 이렇게 같은 A라는 나무 토막이에요. A를 세우던지, 그쵸? 자, 지금 요렇게 요 상태를 그대로 눕히던지. 얘나 마찰력 어떻다고요? 마찰력? 그렇죠. 같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같은 A라는 나무 토막으로 자 지금 넓이와는 접촉면에 넓이와는 관계없다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면적 그 다음 이 부분의 면적 이렇게 면적이 달라도 관계없으니까 마찰력은 같다. 같은 A에 해당하는 것은 자 물체 무게도 같고요. 밑에 접촉면도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마찰력에 해당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마찰력 문제는 시험 문제에서 많이 활용이 되었었는데요. 자 주어져 있는 실험을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리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접촉하는 면적을 다르게 했어요. 그쵸? 자, 눕히고 세우고 했어요. 요술 저울로 당겨도 마찰력 크기 어떻다? 그렇죠. 같다. 단 동일한 나무 도막으로 그쵸? 실험을 한 겁니다. 왜냐면 무거울수록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동일한 무게가 되어야 하겠죠. 네, 그러한 동일한 나무 도막 갖고 실험을 했더니 접촉면의 넓이, 그 면적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중요한 실험이었고요. 그 다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포인트, 자, 별표 알려주는 센스입니다. 마찰력이 커서 편리해지는 경우하고요. 마찰력이 작아서 편리해지는 경우 일상적인 예제가 출제가 잘 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마찰력이 커진다는 경우는요. 잘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겠죠. 끈을 맬 때 끈이 잘 풀리면 안 되니까. 보면요. 요즘에는 운동화 끈에 그래서 예전에는 밋밋한 끈 같은데 요즘에는 운동화 끈에 뭐 이렇게 까끌까끌한 그렇죠. 네. 은사가 붙어 있다든지 까끌까끌한 뭐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든지 모양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요. 뭔가 네. 그럼 마찰력이 좀 더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그 꽈배기 사이에 끈의 연결 보면 은사가 붙어 있는 게 좀 더 잘 안 풀리더라. 다른 그쵸. 거칠기가 붙어 있는 까끌까끌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끈을 맬 때 좋아요. 걷거나 달릴 때, 자, 운동화 바닥이 이렇게 밋밋한 것보다는 운동화 바닥이 이렇게 오돌토돌, 그렇죠. 뭔가 붙어 있을 때, 미끄러지 않고, 네, 잘 갈 수 있는 거죠. 자, 공 잡을 때 왜 송진가루 합니까? 미끄러지지 말라고. 손에 묻히는 거예요. 네. 타이어에다가, 자, 뭐 합니까? 체인을 감는 거죠. 역시 마찰력이 커져서, 그쵸? 커서 편리한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 머리끈 같은 경우도요, 보면 머리끈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고무줄보다 이 고무줄 사이사이에 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모양이 예쁜 것도 있지만 이게 붙어 있으면 머리카락이 잘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역시 마찰력이 커서 편리한 경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기들 보면 양말도 그래서 오돌토돌한 고무들이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 다음, 마찰력이 이번에는 작아서 편리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찰력이 작다는 것은 쉽게 미끄러지듯이, 자, 스키나 스케이트 부드럽게 미끄러지듯이 가야 되겠죠? 네. 요건 작아서 편리한 경우죠. 미끄럼틀 탈 때도요, 부드럽게 슉슉 내려가야 되겠죠? 자, 기계의 회전에서 윤활유, 기름칠 바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찰력이 작아서 편리한 경우죠. 요거 시험 문제, 기출문제에서 보기 나왔던 거죠. 자, 미닫이 문 여닫을 때 만약에 마찰력이 크면 드르륵 소리가 날 거예요. 하지만 마찰력이 작을 때는 그렇죠. 소리 없이 그렇게 부드럽게 열고 닫을 수가 있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이렇게 자 마찰력과 관련된 예제들 떠올리시면서요. 자 마찰력을 이용한 그런 예제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자 이어서 이번에는 전기력입니다. 자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인데요. 전기의 양이 어떨수록 많을수록 그리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기력이 커지게 되는데요. 자,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서로 다른 전기 사이에서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표시를 했을 때, 자,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다른 전기는요, 요렇게, 난 네가 좋아, 난 네가 좋아, 요렇게. 네,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인력이, 네, 발생한다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인자, 당길, 인자, 힘력자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서는 당기는 힘이다. 표현하실 수 있겠고요. 청력이라는 것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전기. 자, 주어져 있는 마이너스 전기 한번 표시해 볼까요?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는 서로 난 네가 싫어합니다. 네가 싫으니까 멀어지고 있어요. 멀어지는 척자, 힘력자.
됐습니까? 그래서 요 사이에는 자, 밀어내는 힘이다 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플러스 요 사이에서 청력 발생하는 거 살펴보셨고요. 전기력도 일상적인 예제가 또 출제가 잘 됩니다. 이 여러 가지 힘은요,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용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비닐랩이 그릇에 달라붙는다 라는 겁니다. 그럼 랩을 갖다 이렇게 순간, 그렇죠, 부딪히게 되면서 이렇게 마찰시키면서 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 전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요건 분명히 전기력이에요. 달라붙잖아요. 아, 왜 달라붙었겠어요? 이렇게 마찰을 하면서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돼요. 그러면 바로 인력 때문에 달라붙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거는 그래서 전기력입니다. 자, 마찰시킨 먼지떨이에 먼지가 더 잘 붙는다. 왜 붙는다? 그쵸? 마찰시키면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거예요. 전기를 띠기 때문에 아,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인력. 그래서 지금 붙는 거예요. 달라붙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마찰 전기는 전기력에 속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스웨터 벗을 때 정전기. 이 정전기가 바로 마찰 전기죠? 네. 그래서 아, 옷이 막 달라붙으면 스파크가 그쵸? 전기력에 속하는 대표적인 현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힘들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쪽집게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입니다. 오, 전기를 띈다. 정답 몇 번? 3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 체크. 어떻습니까? 최근 기출문제도 여러 가지 힘 중에서 한번 골라라 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은 전기력이다. 전기력은 인력과 청력을 가진다라는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최근 기출문제 보셨고요. 자, 그 다음 자기력입니다. 자석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거든요. 자석 사이 또는 자석과 금속 사이 힘. 자석의 양 끝에서 자기를 가장 큽니다. 우리 극의 끝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NS극을 이렇게 놔두고요. 철가루 같은 것을 내가 한번 뿌리잖아요. 그럼 철가루를 뿌렸을 때 철가루가 이런 부분에, 그쵸? 양쪽의 끝부분에서, 네, 양 끝에서 자기를 가장 세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철가루가 많이 달라붙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거리가 어떨수록, 가까울수록 이렇게 자기력이 커진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종류 나왔습니다. N극과 S극 사이에서는 인력이죠. 그래서 NS극, 그렇죠. 이렇게 존재할 때 만약에 이쪽에 N극, S극이 서로 다른 부분이 이렇게 가까이 존재하게 되면 난 네가 좋아, 난 네가 좋아 이러면서 그렇죠. 인력이 네, 생길 겁니다. 당기려고 하겠죠. 됐나요? 자, 근데 만약에 같은 극이다 해버리면 NS극 했을 때 자, S극하고 그쵸? 요렇게 하면 난 너를 그렇죠? 싫어해. 난 네가 싫어. 난 네가 싫어. 오, 이렇게 밀어낼 거예요, 서로.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는 청력이 생기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자기력에 의한 현상 한번 볼게요. 자, 쇠붙이가 자석이죠? 자, 자석에, 이런 쇠붙이들은 자석에 달라붙는 것을, 그쵸?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자기력이라고 했습니다. 나침판의 N극이 왜 북쪽을 가리킵니까? 지구가 있잖아요. 자, 지구 자체의 이 위쪽 있죠? 지구의 북반구가 사실 S극이었어요. 오, 지구의 그러면 남반구는 N극이에요. 이게 지금 지구입니다. 얘는 뭐라고요? 지구. 지구의 북반구가 S극이니까 나침판을 놔뒀을 때 나침판의 N극이 지구의 북반구 쪽을 좋아라 하면서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나침판에서 여기가 S극이죠. S극은 남반구를 쳐다보면서 좋아라 하는 거예요. 나침판이 이렇게 서로 다른 극 부분을 그렇죠. 네,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서로 다른 걸 좋아하는 인력 때문에. 알겠습니까? 지구의 북반구가 X극이라서 나침반의 N극이 이쪽을 가리키게 되는 거구나. 서로 다른 걸 좋아하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자기력에 해당하는 거, 자, 이용한 기구가 그러면 나침반이구나 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중력인데요. 중력이라는 것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그 힘입니다. 자,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고 있죠? 지구 중심에 향하는 방향을, 자, 연직 방향. 뭐만 작용한다는 거 중요하거든요. 자, 인력, 당기는 힘만 작용해요. 우리 아까 전기력하고 자기력을 보니까 밀어내기도 했잖아요. 그쵸? 근데 중력은 인력, 당기기만 합니다. 지구가 있으면요. 자, 여기 사람이 서 있잖아요. 그쵸? 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거. 여기도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이거는 지구 중심으로 향하는, 요 힘이 뭐라고요? 중력. 중력 때문에 중심을 향하는 요 힘, 중력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커집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이 커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계산하실 때 자, 1kg짜리 질량을 가졌다면 중력과 속도 9.8 m/s 제곱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 숫자 정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9.8 곱하셔서 9.8 뉴턴. 그 중력에 해당하는 크기를 계산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력에 해당하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질량과 무게 비교할 건데요. 자, 질량이라는 것은 고유한 양이에요. 제가 아까 킬로그램 단위로 표현했던 거, 그램이나 킬로그램이 질량의 단위고요. 질량은 비교하기 위해서 자, 윗접시 저울로. 네, 위쪽에 접시가 이렇게 두 개 있거든요. 서로의 질량,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다. 비교하면서. 양팔 저울도 어때요? 자, 팔이 아래쪽으로 접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팔을 이렇게. 이렇게. 접시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 양쪽에. 역시 비교하죠. 질량은 고유한 양이라서 장소에 관계없이, 그쵸? 고유한 양이라서 이렇게 둘이 비교합니다. 그러한 저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무게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죠? 네, 중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던 그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게를 측정할 때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다? 자,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서요. 무게값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kg짜리 질량을 가진 물체라면 9.8을 곱하시면 무게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9.8에 자, 무게는 단위를 뭐 쓸까요? 뉴턴.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무게의 단위는 자, 무엇의 단위하고 마찬가지죠? 무게의 단위는 힘의 단위와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1kg짜리 질량을 가진 그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은 바로 중력이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구나. 중력에 의한 그래서 값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구나.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지금 요게 1kg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 물체가 지금 1kg이다. 그러면 이 질량을 가진 물체에게 작용하는 중력. 중력 뭐예요? 그쵸? 이 물체의 무게와 같은 거예요. 얼마라고요? 9.8 뉴턴이죠. 이 물체가 9.8 뉴턴, 제가 9.8 뉴턴의 힘을 줬을 때 이걸 들어 올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 힘을 제가 주지 않으면 이 물체는 어떻게? 떨어지는 거죠. 떨어진다. 그 무게. 바로 중력만큼의 힘을 주었을 때 제가 이걸 들어 올릴 수 있다. 알겠습니까? 지구 중심을 향하는 그 힘의 크기와 같은, 그쵸? 힘을 주었을 때 들어 올릴 수 있는 거니까 물체의 무게는 중력과 같다.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같다. 표현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단위 활용하셨고요. 우리 앞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바뀐다고요? 1kg 폴스. 그 F에 해당하는 거 폴스. 힘이라는 뜻인데 자, 요게 바로 힘. 킬로그램 힘. 요것은 자, 요 F가 바로 9.8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9.8 뉴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용수철 저울 한번 볼까요? 자, 용수철 저울 있습니다. 자, 그쪽에서 이렇게 저울 눈금 표시 있는 거고, 자, 밑에 물체를 제가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가 지구 중심으로 향하는 그 중력 때문에 여기 숫자가 이렇게 눈금 표시가 그렇죠, 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물체만 딱 올려놔도 바로 측정이 가능하죠. 맞나요? 네. 자, 윗접시 저울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비교 안 하고 혼자만 있어도 가능하다. 확인하셨고요. 이 무게는요. 자, 여기 지구에서 잴 때하고 달에서 잴 때가 다릅니다.
달로 가면요. 9.8이 아니라 9.8에다가 6분의 1을 곱해요. 달로 가면 무게가 어떻게 된다? 달로 가면요. 자, 무게. 그쵸? 어디 무게의? 지구 무게의 6분의 1이 됩니다. 달로 가면. 알겠습니까? 그럼 무게값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쵸? 자, 달라질 수 있다.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라는 사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자, 부력입니다. 부력은 뜰 부자예요. 뜰 부자. 뜨는? 그렇죠. 힘력자. 뜨는 힘이다.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물체가 액체 또는 기체 속에서 위로 받는 힘. 그래서 뜨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무엇과 반대입니까? 중력과 반대 방향이라는 사실. 그렇죠. 중요하죠. 네. 그래서 물놀이 튜브를 보면 부력으로 물에 뜬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또 검정고시 문제다 보니까 기본적인 개념 정도 아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부력으로 물에 뜨는 거, 자, 물놀이 튜브,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이 부력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력이라는 건 물속에 잠긴 부피가 클수록 부력은 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질량 관계 없는데요. 뭐 하나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아르키메데스가, 그렇죠. 네. 자, 우리 욕조 안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몸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물이 밖으로 이렇게 넘쳐 흐르더라. 그렇죠. 자, 물속에 잠긴 부피가 클수록, 그쵸, 넘쳐 흐르죠. 거기에서 받는 힘, 부력. 네, 같이 떠올리실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살짝 기억하시고요. 이 부력 때문에, 그쵸, 배가 물 위에 뜨는 거겠죠. 됐나요? 물속에 잠긴 부피가 클수록, 자, 부력은 크게 됩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이렇게 물속에 잠긴 물체가 밀어낸 물의 무게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겠고요. 간단하게 한번 부력을 계산해 본다면 공기 중에서 예를 들어 물체의 무게가 자 100뉴턴이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물속에서 물체의 무게를 재보니까 70뉴턴이 나왔다. 그럼 부력이 얼마가 된 거죠? 자, 부력이 30뉴턴 도와준 거구나. 그쵸? 그래서 물속에서 훨씬 더 지금 가볍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부력이 도와줘서요. 네, 이렇게 부력에 해당하는 것은 개념 정도 살짝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상생활에서 그 현상, 바로 쇠로 만든 배가 물 위에 뜬다. 물고기가 불에를 이용해서 물에 뜨는데 이때 공기가 들어오면서 그쵸? 빵빵해지죠. 부피가 커지죠. 이렇게 되면 뜨고 빠져나가면 가라앉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데이 키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힘에서 우리 중요하게 기출문제를 제가 한번 분석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앞에서 뭐 부력도 있고 중력도 있고 어려운 내용 했는데 그거보다는 출제 빈도가 자 탄성력의 크기라든지 마찰력 생활에서 어떻게 이용했던 걸 그쵸. 마찰력이 커지는 경우 작아지는 경우 있었죠. 그리고 전기력, 자기력에 해당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더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거 위주로 한 번 더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